갱년기 증상 10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30분만 투자하면 갱년기 완전 마스터. 영상이 길지만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보셔도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갱년기 정확히 뭘까요? 갱년기는 폐경 전후로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 시기예요.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시작되고 평균 4년에서 7년 정도 지속돼요. 가장 큰 원인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예요.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80% 이상이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겪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증상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증상, 안면홍조예요. 갑자기 얼굴과 목, 가슴이 화끈거리면서 빨개지는 증상이죠. 밤에는 식은땀으로 잠에서 깨기도 해요.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체온 조절 중추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열감과 발한이 나타나는 거죠.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75%가 안면홍조를 경험한다고 해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찬물에 손목을 10초 담그세요. 손목에 혈관을 식혀서 체온 조절 중추를 자극해줘요. 둘째, 목덜미 지압을 30초 하세요. 뒷목 양쪽 오목한 곳을 엄지로 지압하면 혈관 확장을 진정시켜줘요. 셋째, 복식호흡을 5회 하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내쉬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줘요. 이 3가지만 해도 3분 안에 안면홍조를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증상, 불면증이에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증상이죠.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 감소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또 안면홍조로 인한 야간 발한도 수면을 방해하죠.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60%가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해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밤 10시 전에 취침하세요. 멜라토닌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최대로 분비돼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둘째, 저녁 6시 이후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모두 피하세요. 카페인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면 수면을 방해해요. 셋째, 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3가지만 2주 실천하면 숙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증상, 우울감이에요.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사소한 일에 눈물이 나거나 무기력해지는 증상이죠.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줄면 세로토닌도 같이 줄어서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4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30분 햇빛을 쬐세요. 햇빛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줘요. 아침 산책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둘째, 오메가3를 하루 1000mg 섭취하세요. 뇌 신경세포 건강에 도움을 주고 우울감을 완화해줘요. 생선, 견과류, 아마씨가 좋아요. 셋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세요. 사회적 교류가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취미활동하고 봉사활동도 좋아요. 만약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되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으세요. 네 번째 증상, 뱃살 증가예요. 특히 내장지방이 늘면서 배만 볼록 나오는 증상이죠. 다이어트에도 배만 안 빠지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이 지방 분포를 조절하는데 이게 줄면 복부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여요. 또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대한비만학회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70%가 복부 비만을 경험한다고 해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단백질 20g을 섭취하세요. 두부 반모, 계란 3개 또는 닭가슴살 100g 정도예요. 근육을 지켜서 기초대사량 감소를 막아줘요. 둘째,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저녁 이후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같은 음식도 뱃살로 직행해요. 셋째,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걸으세요. 유산소 운동이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2달만 실천하면 허리둘레 10cm 감소 가능해요. 5번째 증상, 관절통이에요. 무릎, 어깨, 손가락, 발목 등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해요.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이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게 줄면 연골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겨요. 또 뼈 밀도도 감소하면서 관절에 부담이 가는 거죠. 데알류마티스 학회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50%가 관절통을 호소한다고 해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은 하루 1000mg, 비타민 D는 하루 2000IU가 필요해요. 우유, 요거트, 멸치, 그리고 햇빛이 중요해요. 둘째, 관절 강화 운동을 하루 15분 하세요.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가 좋아요.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 부담을 줄여줘요. 셋째, 체중을 5kg만 줄이세요. 체중 1kg이 무릎에는 3배의 부담을 주거든요. 5kg 빼면 무릎 부담이 15kg나 줄어요. 만약 통증이 심하면 정형외과 상담을 꼭 받으세요. 6번째 증상, 질 건조예요. 질이 건조하고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죠. 부부관계 시 불편감이나 통증도 느껴요.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이 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면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요. 또 질 내 pH 균형도 깨지면서 감염 위험도 높아지죠. 대한산부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50% 이상이 질 건조를 경험한다고 해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물 2리터를 마시세요. 몸 전체의 수분이 충분해야 점막도 촉촉해져요. 아침에 500ml, 점심 전후 1리터, 저녁 전 500ml가 좋아요. 둘째, 케겔 운동을 하루 3회 하세요. 소변 참는 느낌으로 5초 조이고 5초 이완 10회 반복이에요.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질 건강을 지켜줘요. 셋째, 유산균을 매일 섭취하세요. 질 건강 전용 유산균, 특히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질 내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감염을 예방해줘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심하면 산부인과 상담을 받으세요. 7번째 증상, 기억력 감퇴예요. 깜빡깜빡하거나 단어가 생각 안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죠.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이 뇌의 신경전달물질 생성에도 관여하는데 이게 줄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해마라는 기억 담당 부위가 영향을 받죠. 대한신경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의 60%가 인지 기능 저하를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고 폐경 후 23년 지나면 대부분 회복돼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 그리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좋아요.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줘요. 둘째, 호두를 하루 7개 먹으세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뇌 건강에 탁월해요. 블루베리, 연어, 아보카도도 좋아요. 셋째, 충분히 자세요. 수면 중에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거든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이 필수예요. 만약 기억력 저하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신경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8번째 증상, 피부 노화예요.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증상이죠.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게 줄면 콜라겐이 급격히 감소해요. 폐경 후 5년간 피부 콜라겐이 무려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해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타민C를 하루 1000mg 섭취하세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에요. 귤,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가 좋아요. 둘째,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세요. 자외선이 콜라겐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꼭 바르세요. 셋째, 얼굴 마사지를 하루 5분 하세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영양 공급을 늘려줘요.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이 3가지로 피부 탄력을 지킬 수 있어요. 9번째 증상, 골다공증이에요.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는 질환이죠. 허리나 엉덩이뼈 골절이 특히 위험해요. 왜 생길까요? 에스트로겐이 뼈의 칼슘 흡수를 돕는데 이게 줄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폐경 후 5년간 골밀도가 연간 3%에서 5%씩 감소한다고 해요.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30%가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은 하루 1200mg, 비타민 D는 하루 2000IU가 필요해요. 우유, 치즈, 멸치, 두부가 좋고 햇빛을 하루 20분 쬐세요. 둘째, 체중 부하 운동을 주 3회 하세요.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댄스가 좋아요.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높여줘요. 셋째, 금연하고 음주를 줄이세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50세가 넘으면 꼭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10번째 증상,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갱년기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이 적었는데 갱년기 후에는 비슷해져요. 왜 그럴까요?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면 혈관 건강이 나빠져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죠.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에서 3배 증가한다고 해요. 해결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메가3를 하루 1000mg 섭취하세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줘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가 좋아요. 둘째,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30분씩 하세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줘요. 빠른 걸음, 자전거, 수영이 좋아요. 셋째, 염분을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짠 음식이 혈압을 높이거든요. 국물은 적게 먹고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50세가 넘으면 정기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세요. 자, 여기까지 갱년기 증상 10가지를 모두 알아봤어요. 이제 이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단 관리예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섭취하세요. 탄수화물은 통곡물 위주로,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드세요. 가공식품과 설탕은 최대한 피하세요. 채소와 과일은 하루 5회 이상 드세요. 둘째, 운동 관리예요.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30분, 근력 운동을 주 2회 20분 하세요. 근육을 유지해야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져요. 스트레칭도 매일 10분씩 하세요. 셋째, 수면 관리예요. 밤 10시 전에 자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세요.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자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명상, 요가,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 떨고 웃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다섯째, 정기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은 부인과 검진, 골밀도 검사, 심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호르몬 치료나 다른 치료 방법이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자, 오늘 30분 동안 갱년기 증상 10가지와 해결법을 모두 알아봤어요.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챕터별로 찾아보세요.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의학적 상담이나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